저는 오늘 주제는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하고만 하는 섹스는 실증이 나는 건지, 한 사람하고의 섹스는 실증이 나는가? 이런 주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왜 결혼해서 5년, 10년 되면 더 이상 재미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꼭 결혼이 아니어도 뭐 한 사람하고 오래 사귀면 결국 섹스는 시들해지고 재미 없어진다라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한 사람과의 섹스가 어떤 시간 속에서 결국은 실증 나는 건지 지겨워지는 건지 권태기가 오는 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그리고 그렇게 실증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섹스가 한 사람하고만 계속 하는 게 결국 실증 난다,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가끔 외식도 해야죠. 그러니까 저렇게, 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면 또 저기에 따라서 또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저렇게 외식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럼 결혼해서 우리가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실증이 나거나 지겨워진다기보다는 너무 익숙해지고 새로움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겨워진다라는 게 결국은 뭐다? 새로움이 없다. 맞아요. 새로움이 없는 것도,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익숙해지는 게 나쁜 걸까요? 익숙해지기만 하는 게 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만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숙해지는 거? 근데 일단은 여성은 통계에서는 그렇게 나온대요. 그 익숙한 상대한테 내가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 익숙한 상대한테서 오르가즘을 느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낯설고 새로운 상대보다는 익숙하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상대한테 오르가즘을 느낄 확률이 더 높아진대요. 여성은 그렇대요. 지금 토마토님은 남성이시죠? 근데 남성들은 아마 저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새로움이 없고, 새로움이 없으면 뭔가 호기심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될까요? 안정감이나 편안함은 늘어나고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움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가 지금 안정감이나 편안함은 늘어나면서 거기서 또 새로움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가 더 깊거나 진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롭다고 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도 그러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가 궁금하고 알아가고 막 그런 열정이 있을 때는 그 또한 즐겁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다시 또 리셋하는 게 좀, 또 마이크 안 차고 있었네. 테크닉이 좋으면 여성들은 좋아하지요. 저도 좋아하는 여자분 있는데요.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되면 타이밍 잘 맞춰서 해야 되나요?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의 시작도 타이밍이고요. 사랑의 시작도 타이밍이고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연일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옆에 지금 내 뭐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데 내 이상형이 누군가 나타났어도 이미 내한테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형하고의 어떤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이상형을 만나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관계의 발전 여부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뭐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됐다거나 만날 때가 아니어서 또 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연이 누구나가 있나 봐요. 다 자기 인연은 있어요. 있는데 인연이 나타났을 때 인연을 잡는 것도 용기고,
그 다음에 또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나가는 그 적극성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아이고, 외국인하고 관계 가지면 에이즈 걸리나요? 그 에이즈를 비롯한 모든 성병은 뭐 외국인이라 걸리고 한국인이니까 안 걸리고 이런 거 없어요. 없고 가능성은 늘 열려 있어요. 성병에 대한 가능성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외국인이 됐든 뭐 한국인이 됐든 그런 상관없이 콘돔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콘돔 꼭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병 검사 이렇게 둘이 손붙잡고 가서 보건소 가서 만약에 어떤 교제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가서 보건소에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기초 성병 검사는. 그러니까 보건소 가셔갖고 검사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떤 여자들은 왜 아래 못 발게 하죠? 일단은 첫 번째, 당연히 이제 그 거부감이 든다라는 게 거기가 좀 더럽다라는 생각,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 내 것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남자가 보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서 그런 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거기를 했을 때 좋았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지스팟이 무엇인가요? 지스팟은 여성의 그 질 안에 있는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스팟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질이면은 질 입구에서 손마디 하나 정도 완전히 들어갔을 때 질벽 위쪽에 있는 요도관에, 그러니까 여성의 요도관에 요도 목 쪽에 해당하는 부위가 지스팟이에요. 그래서 그 부위를 자극을 했을 때 여성이 더 흥분을 하고 여자 사정을 한다라고도 알고들 계신데 그게 100%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거. 관계할 때마다 와이프가 거기에서 피가 나요. 왜 그런 걸까요? 피가 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떨 때 피가 나요? 당연히 어떤 게 상처가 나면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마다 피가 난다라는 얘기는 할 때마다 질환의 상처가 난다는 거고 질환의 상처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질이 어떻게 애에게 나오거나 물이 충분해서 관계를 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하시는 그 삽입의 방법을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애액을 보조할 수 있는 뭐 젤이나 이런 거를 병행해서 쓰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니아님은 성적 부끄러움 없이 즐기는 편인가요? 성적 부끄러움이 누구나 있어요. 남성분이라고 해서 없고 뭐 여성분이랑 있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내 파트너한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고 오픈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 제가 성 전문가예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막 아는 게 많아. 막 경험이 많아. 그래서 나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성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경험이 많은 것과 별개로 내 파트너한테는 여전히 가장 여성스럽고 가장 예뻐 보이고 싶고 가장 사랑받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오픈해서 이렇게는 아니에요. 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부끄럽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나의 어떤 취향이나 뭐가 됐든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양파 까듯이 오픈해가는 거. 그게 저는 관계의 발전이라고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성적인 말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어디에서도 아무거나 막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거나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성 이야기라고 아무거나 해야 되나요? 성이 왜 아무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이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모명초님, 70대는 한 달에 섹스가 몇 번 정도가 적당한가요? 모명초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고 나서 내 몸이 힘들거나 기력이 딸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일반 뭐 운동 우리가 뭐 주 3회 해야 된다, 주 4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는 것처럼 섹스를 뭐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두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섹스를 하고 나서 사정을 하고 나면 그 휴직이 있잖아요. 다시 성욕이 생기고 다시 하고 싶고
짧고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어떤 사람은 그 텀이 좀 짧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텀이 좀 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이클에 맞추시면 돼요. 뭐 정해진 횟수 같은 건 없어요. 전립선과 사정 관계 좀 알려주세요. 전립선과 사정 관계요? 이게 전립선이라고 치면 전립선을 통해서 방광에 있는 요도관이 지나가고요. 소변을 볼 수 있는 요도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낭에 있는 그 정액이 정관을 통해서 또 전립선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립선이라는 걸 통해서 얘를 통해서 오줌의 길, 소변의 길도 지나가고 사정의 길도 지나가고 두 길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립선이라는 게 만약에 여기서 뭐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관들이 어떻게 돼요? 압력을 받겠죠. 수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정을 해도 뭔가 시원하지가 않고 소변을 봐도 뭔가 시원하지가 않고 그래서 소변과 사정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소변줄이 좀 시원찮다, 소변 보는 게 개운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정할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옛날처럼 뭔가 쫙 이렇게 뽑히는 느낌이 이렇게 시원하게 뽑히는 느낌이 안 나고 뭔가 했는데 뭐가 뒤에 좀 뭔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 이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이 건강하면 전립선이 쥐어 짜면서 우리가 사정이 되고 소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사정감이라든지 소변 보는 느낌이 똑같을 거고 전립선에 뭔가 염증이든 비대든 문제가 생기면은 좀 예전하고 다른 불편감이 느껴지겠죠. 오줌이 시원찮으면 무조건 전립선인가요? 네. 예. 남성들은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성도 뭐 방광염이 걸리거나 요도 쪽이 안 좋으면 소변 볼 때 뻐근하고 아픈 것처럼 남성도 똑같잖아요. 약으로 치료 가능한가요? 전립선이 심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모든 염증은 다 처음에는 약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경과가 오래됐거나 염증이 좀 심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증이나 불편감은 없는데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도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립선이 통증을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굉장히 좀 둔감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통증이나 불편감을 못 느끼지만 소변 주기가 약해졌다라는 거는 벌써 전립선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비대해지면서 얘가 커지니까 안에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관을 얘가 커지면서 이렇게 커지니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주기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전립선에서 어떤 통증을 느끼기까지는 정말 많이 좀 진행이 됐을 때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내가 소변을 그러니까 쌌을 때 예전보다 좀 약해지는 것 같다 느끼시면은 가서 전립선 검사를 비뇨기과 가서 받아보시면 돼요. 진단은 쉬워요.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문진 통해서 전립선 상태가 전립선이 부었나 안 부었나 바로 이렇게 전립선 검사 남성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50대 이상 되시면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서요. 아우 제가 섹스 테라피스트로 올해 10년 차예요. 10년. 제가 머리가 이상해졌네요. 라니아님은 비혼주의인가요? 아니요, 비혼주의 아닌데요. 그 결혼에 대해서 예전하고 결혼의 가치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가치만 바뀐 게 아니라 결혼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결혼이 예전처럼 낭만적으로 뭔가 사랑을 해서 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도 가장 보편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결혼의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뭐 같이 아이를 양육을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폴리아모리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다자연애죠. 남자 하나에 뭐 여자 둘, 반대로 여자 하나에 남자 둘, 뭐 이런 형태의 가족 형태도 있고 결혼 형태도 있고 그래서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형태가 좀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성은 제가 늘 말하죠. 50대 50이라고. 일방적인 건 없어요. 일방적인 거는. 결혼하시면 상대 남자는 최고의 서비스를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런 부분도 있어요. 성 전문가니까 성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알고 잘 하니까 남자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 상업적인 섹스에는 안 되고 일반적인 관계는 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인가요? 그렇죠. 어떤 기질적인 문제, 신경계든 뭐든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안 되잖아요. 다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 그러면 100% 시민성이죠. 정신과적인 문제일까요? 치료를 요하는?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발기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약이라든지 비아그라나 그런 것 같이 뭐 약을 먹고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약을 먹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임시 방편인 거지 근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먹는 약도 병행하지만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도 병행하시면은 그리고 또 거기다 플러스 행동치료까지 병행하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아, 그럼 비뇨기일까요? 정신과일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되고 여기서 안 되고 하니까 발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발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처방받는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먹는 그런 발기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처방전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거는 시민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성은 당연히 정신과를 가야 되는 거고 또 정신과에서 어떤 상담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것만으로 또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 같은 섹스 테라피스트를 통해서 성인식과 성교육과 성행동요법을 동시에 받으시면은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여성이 안 따라주어서 미쳐. 제가 세라피 하면서 여성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성들은 성에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형태를 많이 취해요. 근데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게 뭐 원래 유전적으로 여성이 임신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하고 더 하는 거는 뭐 유전학적으로 그렇다 쳐도 그게 아니어도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온 거, 또 주변의 문화적인 영향, 어떤 종교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모든 거를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여성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커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인이 됐고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지어 사랑한다고 해서 그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태도가 갑자기 막 100% 바뀌어서 오픈되고 능동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다니까요. 여자는 조신해야 되고 몸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교육받아 왔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남자한테 100% 오픈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교육받아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의 역할은 여성의 성의 역할, 남성의 성의 역할은 이미 아이들이 아동기 때부터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하물며 장난감도 남자아이들은 자동차 갖고 놀고 여자아이들은 인형 갖고 놀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렇게 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성 역할을 배우기 때문에. 남녀 평등인데 말뿐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침대에서의 양성 평등을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리고 일단은 저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뭐 라이브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영상도 찍고 하는 이유가 그 성에 대한 인식들, 잘못된 인식들, 옛날에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저런 인식들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침대 위에서 아직도 여성은 수동적이고 남자는 뭐 저기 더 남자가 리드해야 되고 이런 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이 50% 반반이 돼야지만 진정한 남성 평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여성들이 아셔야 돼요. 침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이고 남성이 9, 여자가 1의 역할을 하면서 밖에서는 5대5 공평하길 바라는 거는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수술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병원 광고 보고
유명한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결과는 마음의 상처만. 아유, 그러셨구나. 아유. 아무리 뭐 부작용에 대한 비율이 적다고 해도 그게 내 경우가 되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어떤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렇죠. 결국은 그 상처는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결정하시는 것도 쉽게 결정한 게 아니셨을 텐데, 아유, 안타깝네요. 남성 보형물 수술은 어때요? 남성 보형물 수술은 아까 지금 위에서 수술해서 지금 상처만 입으셨다고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는 없는 것 같아요. 100%는 없는 것 같고, 복불복이고,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자연산일 때 자연산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뭔가 2% 부족하다 했을 때 그런 어떤 수술적인 거, 시술적인 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수술이나 시술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섹스 박사님이시네요. 네, 섹스 테라피스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줌으로 하는 시크릿 클래스 있잖아요. 그게 1기 3회차 교육이 끝나요. 벌써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제 2기 시크릿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클래스는 줌으로 진행이 돼요. 인원은 10명 한정으로 하고 있고요. 1, 2, 3주 동안 진행을 해요. 시크릿 클래스는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해도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려도 제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자료도 마음껏 쓸 수 없고 용어도 또 마음껏 쓸 수 없고 그래서 정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처럼 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정말 성적인 어떤 이야기, 구체적인 표현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필요한 그런 교육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전립선의 문제라든지 뭐 발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조루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전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지금 섹스레스라든지 아니면 와이프가 계속 뭐 거부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그 성의 사이클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뭔가 진짜 지금까지 해왔는데 점점 재미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좀 알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성에 대한 필요나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족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 그거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문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지스파 질문하셨는데 오르가즘에 대한 그 스팟들 그게 외음부와 질 안쪽에 있는 스팟들 그리고 남성도 성기 외부에만 오르가즘 스팟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에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남녀 모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정확한 포인트들을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때는 우리가 보통 섹스를 하려면 전이를 하잖아요. 애무를 통한 전이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애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말 여성의 몸이 흥분을 하고 막 섹스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성의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 열 수 있는 세라피 터치 이색 애무를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 3주차 때는 뭐 기승전 그래도 사피섹스는 우리가 꼭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피섹스를 할 때 더 오르가즘을 잘 느낄 수 있는 남녀 모두 동시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체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뭐 CAT 체위 뭐 사실 그 CAT 체위는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성의학자들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여성이 가장 빠른 시간에 쉽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공식을 만들어 놓고 답안지를 줬지만 실제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체위고 한들 그닥 그렇게 효율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 실전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해본 사람은 저거 보면서 코웃음 칠 텐데 안 해봤기 때문에 이론으로 책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면 된대. 근데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론이 아닌 실제 저희 세라피 체위 그리고 사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성의 어떤
부족한 부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거든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모집을 시작할 겁니다. 모집 시작할 거고요. 선착순 10분이시고요. 3월 17일, 24일, 31일 이렇게 3주 연속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하는 교육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번이 2기잖아요. 2기인데 1기 때는 신청하신 분들이 다 유튜브 통해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유튜브 통해서. 보는 인원은 틱톡이 훨씬 많은데 거의 몇 배가 많은데 틱톡에서는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셨고 다 유튜브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가 골고루 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물론 이제 3주라는 시간 안에 그거 3번 받는다고 듣는다고 공부한다고 뭐가 바뀌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 시작을 하는 시도, 용기, 행동 그게 사실은 변화의 첫 시발점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알아. 잘 못한다거나 잘 안 된다거나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계속 그거에 대해서 탓만 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진짜 변화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줌 교육이 뭐 시작이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인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배운 거 하나라도 시도해 봤을 때 내 파트너의 반응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내 스스로도 성에 대한 나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가능성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성, 여성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줌으로 그 방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처럼 뭐 얼굴 공개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으시면 카메라 끄시고 난 목소리도 내기 싫어. 그럼 목소리도 안 내셔도 돼요. 줌이기 때문에 본인의 프로필에 대한 비밀 보장은 다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거가 또 같이 10명이 같이 들어오는데 뭐 내 얼굴 공개될까봐 걱정하시고 뭐 아는 사람 만날까봐 걱정하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카메라 끄고 마이크도 끄고 수업에만 들어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혜택을 1기 때만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지금 1기 때 시간이 안 돼서 2기 때 할게요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1기 때 가격을 알고 있는데 제가 또 2기 때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기 때랑 가격은 제가 동일하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분이라도 더 가격적인 것 때문에 부담 느껴서 못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50% 할인가로 진행을 하니까 이번에 2기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좋은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유튜브 세라방님들 제가 보니까 연령대가 55세 이상, 55, 65 이상 거의 50% 이상이에요. 근데 이 성에 대해서 뭐 영상도 찍고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있지만 그 연령대 남성분들이 정말로 고민하는 것들 저도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제일 많은 게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고 근데 그 이상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저한테 직접 뭐 상담을 오시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연령대에 우리 세라방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라니아 이쁘다 칭찬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 좋은데 정말 본인이 갖고 계신 생각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도 아니면 자기의 노하우라도 공유해 주시든 그래서 뭔가 좀 댓글로 좀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라니아의 세라피라는 거를 구독하고 계시고 또 라니아가 좋아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뭐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오래 해주시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정말 가려운 것을 긁을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뭐 주제가 됐든 뭐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힌트 좀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통이라는 거는 쌍방이어야 잘 되는 거잖아요. 일방의 소통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성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뭐 하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라니아의 세라피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뭐 파트너가 있든 없든 뭐 파트너를 만들고 싶든 뭔가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니즈가 있으시기 때문에 라니아 세라피를 보시고 구독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번에 달린 댓글 중에 참 그거 있었어요. 그 아침에 이렇게 걷기 운동 하면서 제 거 영상 틀어놓고 들으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 라이브로만 영상을 찍고 그걸 또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잖아요. 뭐 50분, 1시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영상을 자기 전에 이렇게 옆에서 틀어놓고 옆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주무셔도 좋고 아니면 그렇게 뭐 걷거나 운동 좀 하실 때 그때 틀어놓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도 좀 긴 영상이지만 긴 영상도 함께 봐주시고 또 댓글이나 뭐 아니면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 라니아의 세라피 그 채널에 단톡방 있으니까 그 단톡방에다가 또 의견 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 만든 지가 꽤 됐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몰라서 안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소통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